이슈K 시간입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지난 한 주 정치권은 조기 대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.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. 지난 한 주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고 이번 주 새로운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.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지난 한 주 정치권은 탄핵 정국에서 대선 정국으로 급변한 것 같아요. 지난 한 주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? 네. 가지도 없는데 바람 잘 날이 없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언제쯤 우리 도민들이 좀 뉴스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 싶습니다.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지도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. 그런데 그 사이만 하더라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. 일단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.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개헌 논란이 있었습니다.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헌법재판관을 이제 지명하는 이런 대통령 고유의 몫을 지명하는 좀 논란도 있었고요. 특히 오늘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판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검찰은 좀 오늘 재판에 대해서 좀 이례적으로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를 좀 해왔고 수십 분 동안 진행을 해왔고요.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맞서서 이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하나하나 반박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네, 말씀하셨듯 이제 6월 3일이 대선일이죠.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출마 선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선거 일정은 어떻습니까? 네,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6월 3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? 네. 이 법상에는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에는 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6월 3일이 이렇게 60일이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. 그래서 딱 그날 60일이 되는 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것이고요. 그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. 네, 그 이전인 5월 10일과 5월 11일에 이 대통령 후보자 선거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이 대통령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가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됩니다. 네. 일정이 빠듯한 만큼 이 각 대선 후보들의 전국 순회 경연도 뭐 수도권, 충청권, 호남권, 경북권, 경상도권 이렇게 4가지 지역으로 좀 나눠질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우리 전북 지역은 이 호남 권역으로 좀 묵힐 여지가 좀 크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뭐 광주에서 뭐 1박을 하고 전주에서는 뭐 오전에 하루만 있는다던가 반나절만 있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마 전국 순회 경연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아서 또 이번에도 우리 전북은 좀 홀대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도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. 네. 아직까지는 보수 진영 인사가 많긴 합니다만 각 당에서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제 선거 조직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전부 각 도당 움직이면 좀 어떻습니까? 네. 먼저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인데요.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오늘 결론을 확정지었던 것 같습니다. 이 권리당원 50%와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% 이렇게 해서 국민 참여 경선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우리 지역 이춘석 후보가 대선 특별 당규위원장인데요. 오늘 이걸 밝히면서 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런 경선에 관한 룰은 바뀔 수밖에 없고 여러 뭐 논리와 이런 토론 끝에 이렇게 국민 참여 결정,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은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다. 이건 노무현의 정신을 좀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선을 불복하겠다, 보이콧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. 하지만 뭐 김경수 경남지사나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수용하고 참여하겠다라고는 하였지만 이 국민 참여 경선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뭐 그 외에도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9명의 후보자가 나와 있거든요. 네. 아무래도 김문수 이제 전 도지사 지금 장관이죠. 전 장관. 예, 장관의 이제 지금 투표나 이런 1등을 달리고는 있는데요. 네. 하지만 뭐 많이 아시다시피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, 한동훈 후보가 있기 때문에 뭐 이 경선이 어떻게 뒤바뀔지는 좀 모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. 또 마지막으로 군소 정당에서는 이 진보당의 김재현 상임대표와 그리고 강성희 전 국회의원이 지금 경선을 치를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19일까지 금요일까지 경선 후보자를 뭐
하고 이제 대선을 이제 완주를 할 계획을 좀 갖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막상 대선이 이제 시작되고 나면은 뭐 이렇게 아무래도 야권 측에서는 좀 정권을 좀 바꾸기 위해서 민주당과 좀 단일화 이 여부가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번 대선이 워낙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제 현안을 공약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. 얼마 전 이 일환으로 전북도는 메가 비전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대선 기간 공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? 네, 우리 전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이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이 올림픽 유치, 그리고 바이오, 농생명, 그리고 새만금, 그리고 금융도시 이렇게 총 9개의 집중 육성 전략 분야를 선정을 한 것이고요. 전체 사업비는 약 65조 원에 달합니다. 이 중에 4분의 3은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고요. 이 지금 탄핵 기간에 우리 전북도에서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걸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라는 것인데요. 일단 계획 자체는 잘 짜여 있고 다른 도보다 좀 준비를 잘한 것 같지만 이것을 과연 후보자들이 이 전북 지역의 공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거든요. 그래서 김관영 도지사가 과연 얼마나 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, 그리고 또 김관영 도지사뿐만 아니라 이 지금 전북에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 국회의원들끼리도 사실 유기적으로 많이 좀 도지사를 좀 도와주고 도를 도와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많이 이끌어주고 좀 밀어주고 해서 좀 이 많은 공약들이 이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좀 속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일정은 뭐가 있습니까? 네,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고법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결과가 아마 효력 정지에 대해서 그 결과가 이번 주에 좀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또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지금 목요일에 지금 아마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얘기되어 있는데 과연 이 10조 원에서 좀 뭐 금액이 좀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내지는 또 우리 전북 지역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이 예산이 배정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밖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좀 각축전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도 한 주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오늘로 21대 대선이 딱 50일 남았네요.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당분간은 정치권 소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